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형제는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형제는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형제는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형제는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서로의 길을 묵묵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형제의 사랑이며 자연의 순리입니다. 형제는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낡은 앨범 속에는 옅은 갈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단 둘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먹고 한 이불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 형제라는 이름은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강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해지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명절의 밥상은 불편한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형제가 이제는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란 태어나 보니 우연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함께 살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주를 공유하고 같은 규칙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의 중심축은 서서히 이동합니다. 마치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각기 다른 가지를 뻗어 햇빛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형제는 치열한 경쟁의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다른 형제는 고향 땅을 지키며 흙의 정직함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리듬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적에 따스했던 관계가 변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가졌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흐르고 인연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쓸쓸함은 어쩌면 그만큼 함께했던 시절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형제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지점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제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연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세상과 싸워 지쳤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모든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이 기대는 상대방과 합의된 약속이 아닌 나 혼자 마음속으로 그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상대방 또한 나름의 삶의 무게와 책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게는 절박한 문제가 그에게는 수많은 우선순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급히 돈이 필요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다는 대답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동생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죠. 이때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움을 거절한 동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듯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상대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억압이 아닌 존중 위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라는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함께 모기장을 치고 여름밤에 별을 세던 기억, 엄마 몰래 찬장에서 과자를 꺼내 먹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 그 시절의 형제는 너무나도 특별했고 그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잣대로 지금의 형제를 평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옛날 같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며 과거의 모습을 현재로 끌고 오려고 애쓰는 순간 추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고통이 됩니다. 추억은 박물관에 전시된 아름다운 유물과 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바라보며 이안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 사용하려 하면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소중했고 지금은 지금대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함께 살던 형제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속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로를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어진 형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할까요? 지혜의 가르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명절에 모여 앉아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연봉을 묻고 서로의 삶을 멋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불편한 만남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는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그 존재를 고마워하고 그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작은 응원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세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은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